그런 부분들도 문제죠, 사실은. 그럼 이제 그걸 사진 찍어서 생활 불편의 민원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죠. 먼저 상대방을.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감정 들여다보기 이 속에서 제가 변화된 것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아마 이건 자랑스럽게라기보다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지는 않거든요. 않고 그냥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차를 가지고 직장에 출퇴근하는데, 차를 다니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끼어들기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 허용해 줍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경적 울리기, 그죠? 할 필요가 없는 거. 대부분 이제 그 서울 시내 전역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보면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게 서로 느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거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서로 싸움이 되고, 심지어는 막 폭행에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뭐 저도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조금 이야기는 길어졌지만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특히 국어 수업을 하는 국어 교사로서의 어떤 접근법 중에 하나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내용 같지만은, 어떤 경우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선생님은 나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제가 그 느끼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본질적으로는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사실은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또 오류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마 다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 그런 노력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자아라는 말씀을 드린 게, 어린 자에 상처받은 자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건 저의 그냥 당연한 그냥 가설일 뿐인 것이, 살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상처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어루만지는 능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한 개인한테는. 우리가 이제 말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추상적인 말들이죠. 그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그 인간상 중에서 여러분 뭡니까? 아마도 그 자주인이 뭐예요? 그 자주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스스로, 그죠? 한 인간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사회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자주적인 사람, 무슨 일이든도 생각도 그렇고, 그죠? 자주적인 사람이 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창의성도 나올 것이고, 또 뭐 교양 있죠? 교양 있는 사람, 문화와 또 연결해서 교양 있는 사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또 꼭 나와야 될 게 공동체의 삶을 또 추구하는 거니까 더불어 사는 삶. 아마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물론 그 근거가 되는 것도 뭐죠? 홍익인간입니다. 그죠?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 삶은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국어과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세상을 추구하는 고유한 자신의 자아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 지식으로, 롱텀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내가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느낍니다. 저도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나의 자아를, 내 속을,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어 수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죠. 저학년일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직접 교수 수정을 하고 해서 주로
앞에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쪽이 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지게 하는 활동들이 많죠.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거나 이렇게 서로. 그리고 가령 뭐 실감나게 이렇게 최근에 아마 영상을 제가 아마 올렸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 상황에 가깝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임용고사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한번 지켜보면 아이들의 실제 삶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발표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저기 그 수험생이 임고생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근거해야 되겠지만 그게 컨텍스트가 아이들의 삶의 맥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딱 바로 느껴지거든요. 아, 이건 바로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를 하나 들더라도 BTS를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몬테소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노작 활동, 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을 계획하거나 국어 수업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한다는 것 이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놀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꼭 손뿐만 아닌 거죠. 움직이고 부딪히고 어떤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언어 쓰고 읽고 듣고 말하는 그런 이해와 표현 과정을 박혀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거구나.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럼 뭐 비고츠키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보통 삐아제와 비교해서 많이 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인지 발달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외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기의 내면화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변환되는 것 중요하지 않느냐.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교육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선생님 또 중요한 게요. 나중에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또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걔들과 너희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돼.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죠. 참 힘든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런 분류가 되는 순간 사실은 교육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선생님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뭘 알고 계시는 거죠? 또래의 힘이 세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또래를 통해서 또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언어적으로 그래요. 그 초등학교 여러분 아마 또 문법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좀 나중에 자세히 이제 교육 과정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바른 언어 국어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 놓고 보면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한다는 놓고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아마 많은 부분들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도 실행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욕이란 거를 뭐 꼭 예를 들어도 그렇겠지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많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은 이상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이게 법이라는 걸 또 생각하면 조금은 약간 제약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 어린이들 대할 때도 법을 생각할 때는 헌법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누구나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세부적으로 또 다른 또 하위 특별법들이 있으니까 가령 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교실에 위협이 되는 그런 물건을 들어갈 경우에는 그 개인의 어떻습니까? 그런 제약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제가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늘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뿌리와 본질과 바탕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 영상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려놓은 영상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성으로 녹음한 그 자료 보면 임용고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그거는 아니고, 제가 적반하게 조금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 그 지식, 약간의 지식이 추가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현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면화시킨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선생님이라 좋죠.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국어교육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또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전제는 그러한데 교실에서 약속들이 만들어지겠죠. 교실 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우리 국어 활동의 기본들, 친구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든지 그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접근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뭐 우리 그 직장 내 이런 차별은 뭐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뭐 그건 또 뭐 헌법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이 좀 크죠.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역시도 어떤 기본적인 인권의 어떤 존중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도 마찬가지라 서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드리죠. 애들 한번 그 1학년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학교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또 모르겠네요. 원래 계획은 여러분 뭐 특강 같은 것도 해서 뭐 현장 선생님들 모시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또 국어니까 국어 쪽으로 뭐 전문가를 모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대학교 출신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음악 쪽으로 상당히 또 전문가예요. 작곡도 하시고. 근데 그 학년 이제 부장님 하시면서 학년의 특징들을 보면 음악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작곡해서 이제 반 또는 학년의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노래 활동을 통해서 이제 특별 활동에서 자기적 체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노래 부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애들이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할까요? 이거는 뭐 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왜 음악을 좋아할까요? 즐거우니까, 부르니까 행복하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어떤 율동이나 리듬이나 그런 어떤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은 인간이 안정화되잖아요. 그죠? 음악이라는 게 있게 되면 차분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뭐 지금은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을 맺는다면 결국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의 정의입니다. 그냥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보통 우리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뭐 부모가 또는 자식이 부모한테 또는 남녀간에 또는 종교적으로 사랑이 뭔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